계산 문제예요. 자, 1번. 기말 현재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단기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기말 현재 공정 가치는 다음과 같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주식회사 세부 걸 봤더니 주당 취득원가는 10,000원이죠. 200주를 취득했는데 결산일의 공정 가치가 얼마로 줄어들었어요? 8,000원. 그 2,000원 줄어들었지, 그치? 2,000원 곱하기 200주에서 얼마죠? 40만원. 옆에다 써봐. 마이너스 40만원. 두 번째는 2만원에 취득한 게 22,000원이랬죠? 2,000원 늘어났지? 2,000원 곱하기 몇 주? 100주. 얼마 늘어났어요? 20만원. 옆에다 플러스 20만원. 그러면은 그게 상계 처리하면 마이너스 20만원 나오죠?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 20만원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 20만원. 이렇게 그냥 하나로 분개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2번. 영업부 직원에 대한 12월분 귀속급여 2,400만원으로 급여 지급일은 다음 년도 1월 5일이다. 밑줄 쳐봐요. 급여 지급일은 다음 년도 1월 5일이다. 미지급 비용. 만약에 얘들아 급여 지급일이 말일이다. 말일인데 못 줬지? 그럼 걔는 미지급 금이 되는 거야. 말일인데 12월 말일인데 못 주는 거지, 그치? 그럼 미지급 금이야. 근데 얘는 내년 1월 5일이죠, 그쵸? 그러니까 얘는 미지급 비용이 되는 거예요. 차변에 급여 2,400만원, 영업부 직원이니까 차변에 급여 2,400만원, 때문에 미지급 비용 2,400. 미지급 비용이 2,400만원. 자, 또한 12월 1일에 지급한 영업부 임차료에는 다음 년도 기속분이 얼마 있다고 나와 있어요? 300만원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나와 있죠, 그쵸? 임차료에는 다음 연도 기속분을 미리 지급한 거지. 이거 선급비용 얘기하는 거예요. 차변에 선급비용 300 때문에 임차료 300. 다음 연도 집세를 미리 지급했잖아, 그치? 선급비용이란 말이에요. 선급비용. 그래서 차변에 선급비용 300 때문에 임차료 300만원입니다. 3번. 당사는 원재료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외상대금 잔액 21만 달러가 나와 있습니다. 매입이 이루어진 9월 5일 환율은 1,050원이고 현재 환율은 1,100원이다. 환율이 올랐죠? 얼마? 50원. 50원만큼 올랐어요. 그럼 이익이야, 손실이야? 손실이 되는 거죠. 손실은 차변의 외화환산 손실. 차변의 외화환산 손실 금액은 얼마가 될까요? 1,050만 원. 그만큼 갚아야 될 외상매입금도 늘어났죠? 대변에 외상매입금 1,050만 원. 차변에 외화 환산 손실 1,050, 대변에 외상매입금 1,050만 원입니다. 2020년 7월 1일 재무제표에 계상한 개발비 2천만 원에 대한 사업성이 2022년도 말 완전히 소멸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사는 개발비에 대해서 내용뉴스 20년 정의법으로 생각하고 당일 생각분은 판매관리비로 처리하고 소멸분은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비만가액 얼마 남겨두라고 그랬습니까? 1,000원은 남겨두도록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그동안 얼마 상각을 했을까, 얘들아? 2020년도에 7월 1일에 여기 봐요. 2020년 7월 1일에 개발비가 얼마 있었어요? 개발비가 2천만 원 있었지? 맞아요? 네. 2020년 12월 31일에 얼마 상각을 했을까? 상각비가 50만 나누기 몇 년? 20년. 그러면 100만 원이지, 그치? 근데 6개월밖에 안 했잖아요, 그죠? 그럼 이때 얼마? 50만 원 했을 거야. 2021년 12월 31일에는 상각 얼마 했을까요? 100만 원. 지금 2022년 몇 월 며칠이에요? 12월 31일이지? 맞아요? 예. 오늘이요, 오늘. 차변에 무형자산 상각비. 무형자산 상각비 금액은 100만 원. 대변에 개발비. 대변에 개발비 100만 원. 이렇게 하고 나면 여기까지 하면 개발비 잔액이 얼마가 남느냐면 개발비 잔액이 여러분 처음에 얼마 있었니? 2천만 원 있었지? 근데 150만 원 상각했죠? 또 여기서 얼마 상각했어요?
100만 원 생각했죠? 토탈 250만 원 생각했잖아. 그럼 1750만 원 남았어요. 1750. 2020년 7월 1일에 개발비가 2천만 원 있었단 말이에요. 나는 20년이면 1년에 100만 원씩인데 첫 해는 6개월밖에 안 했으니까 50만 원이고요. 그 다음 년도에 100만 원, 이번에도 100만 원. 토탈 250만 원. 그러니까 1750만 원이에요. 그런데 거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없애버리래. 이제 개발에 효익이 있다 없다? 없다. 개발에 효익이 없다. 없애버리래요. 그러면은 대변에 개발비. 근데 1,000원 남겨놓으래요. 1749만 9천 원. 미련이 있는 거지. 대변에 개발비 1749만 9천 원이고요. 차변에 무형자산 순상차손이란 말 씁니다. 순상차손 1749만 9천 원. 이렇게. 무형자산 손상차손 1749만 9천 원이 되는 거죠. 이해 가십니까? 참고로 얘들아, 참고로 분명히 이게 답인데 법인세법까지 연계를 지어서 세무조정을 하면 법인세법까지 연계를 지어서 세무조정을 하면 지난번에 가르쳤는데 손상차손도 상각비라고 그지? 그래 안 그래? 손상차손도 상각비니까는 이 금액만큼 한도추가 생기겠다 그지? 송금불산이 그죠? 손상차손 1749만 9천 원 유보 발생 이런 세무조정 나오겠죠. 자 다음 문제 보자. 5번 5천만 원을 대여하고 연 이자율로 10% 받기로 했습니다. 이자는 1년이 되는 날 받기로 했는데 아직 못 받았어요. 차변에 미수수익 차변에 미수수익 대변에 뭐가 가면 되죠? 이자 수익. 금액은 얘들아 5천만 원 곱하기 10% 곱하기 월할 계산한다라고 그랬으니까 12분의 6 해주면 되는 거죠. 7월 1일부터니까 12월 31일까지 그치? 그럼 얼마 나오니? 12분의 6 하면 250만 원 나와요. 차변에 미수 수익이 250만 원, 대변에 이자 수익이 250만 원. 6번 문제를 볼까? 자, 이기확정 신고 기간,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내용이 다음과 가져간다. 입력된 데이터는 무시하고 12월 30일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 계정을 정리하는 회계 처리를 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합계자는 시장표가 나와 있고요. 차변에 봤더니 부가세 대입금이 4,500 있지. 부가세 수금이 대변에 5천만 원 있죠. 기타 사항을 봤더니 일단 그거부터 정리해봐. 차변에 뭐가 오면 되지? 부가세 예수금. 차변에 부가세 수금 얼마? 5천만 원. 차변에 부가세 수금 5천만 원. 대변에 뭐가 갑니까? 부가세 대급금이 얼마? 4,500만 원. 일단 정리됐지. 기타 사항을 봤더니 제2기 예정 누락분을 확정 신고에 포함해서 신고함으로써 발생하는 가산세가 70만 원 있습니다. 가산세는 뭘로다 분기를 해주면 되죠? 세금과 공과죠. 차변에 세금과 공과 70만 원. 얘들아, 그러면 차변에 부가세 수금 5천, 세금과 공과 70. 대변에 부가세 대금 4,500. 그치? 대변인의 미지급 세금이 570만 원이죠. 미지급 세금이 570만 원입니다. 됐어요? 7번 감가상각비를 계산을 해라. 기기장치 취득원가는 2억 원인데 국고보조금 받은 게 얼마 있어요? 1억 원 있습니다. 당연연도 몇 월 며칠에 취득했다고 나와 있어요? 7월 1일. 볼까? 7월 1일에 차변에 기계장치 2억. 대변에 보통예금. 그래? 여기부터. 실판 봐요. 1월 1일에 차변에 보통예금 1억. 대변에 국고보조금 1억. 그러면 이게 재무상태표에 1월 1일 재무상태표에 어떻게 가느냐면 보통예금 1억. 이렇게 했으면 내 돈처럼 보이지? 맞지 그치? 이거 내 돈 아니야. 나라에서 지원받은 거야 라고 표시하려면 마이너스 국고보조금 1억. 내 돈은 없단 말이야. 그죠? 차감 계정으로 처리한다. 이렇게 표시하는 걸 자산 차감 계정이다 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7월 1일에 기계장치를 취득했어요. 2억. 대변에 보통예금 2억. 잘 봐야 돼. 보통예금 다 나갔죠? 그치? 그러면 국고보조금도 없애줘야 되겠죠? 차변에 국고보조금 금액은 1억.
얘 없어진 거예요. 얘 없어졌어요. 뭐 생겼어요? 기계장치가 생겼죠? 그 기계장치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또 만들어줘야지. 국고보조금 1억 이렇게. 자, 보통예금 없어졌지. 국고보조금도 없어졌지. 그치? 네. 기계장치가 생겼으니까 기계장치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만들어주면 되는 거야. 그럼 요거 표시하면 얘네는 다 없어졌죠. 그쵸? 뭐가 생겼다고 그랬어요? 기계장치가. 얼마 생겼니? 2억. 마이너스 국고보조금. 얼마예요? 1억. 그래서 내 돈 들어간 건 얼마지? 1억.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야. 이해가세요 이거? 12월 30일이지. 이게 답이지. 12월 31일이 되면 감가상각 해줘야 되겠죠. 그쵸? 감가상각비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액이. 자, 얘 나누기 기계장치 나누기 정해법이니까 몇 년이에요? 4년. 여러분 얘 나누기 4년이면 얼마 나오니? 5천만 원 나오지? 곱하기 12분의 6. 여기 봐. 6개월치만 계산하면 되잖아. 그래 안 그려? 2억 나누기 4년 곱하기 12분의 6 얼마 나와요 그러면? 2,500. 2,500. 자, 내가 편하는 말 잘 들어봐. 얘가 한 방에 없어졌기 때문에 얘도 한 방에 없어졌죠, 그쵸? 얘는 나누기 4년 했지? 얘도 나누기 4년에서 없어져야지. 국고보조금. 나누기 4년 곱하기 12분의 6, 그치? 똑같이. 얘도 나누기 4년 곱하기 12분의 6 했지, 그치? 얼마 나와요 그러면은? 1250만 원. 1250만 원. 그만큼 비용을 줄이면 되는 거예요. 나라에서 지원받은 만큼 비용 처리하면 안 되잖아요. 나라에서 돈 줬더니 그거 갖고 비용 처리해서 또 세금 줄이면 안 되잖아, 그지? 그래서 비용을 줄이는 거예요. 그러면 재무상태표에는 어떻게 표시가 되느냐면 기계 2천만 원 마이너스 감가상각 누계액이 2,500 마이너스 국고보조금은 1억에서 1,250만 원 없어졌으니까 8,750만 원이 남았네. 이제 8,750 이렇게. 여기도 8,750 이렇게 되겠죠. 지금 본 게 이게 답이에요. 나라에서 지원받은 만큼 국고보조금만큼 비용 처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요. 정리. 다음 문제 볼까? 단기 법인세 확정액이 300이다. 중간대납세액이 100만 원 있다고 나와 있죠? 8월 31일에 납부했다. 얘들아, 원래 법인세는 3월 31일에 납부하는 거죠. 그 과정. 1월 1일부터 12월 31일 1년치 법인세를 3월 31일에 납부를 해야 돼요. 그런데 1년치를 한 번에 납부하려고 하면 부담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잘라서 1월 1일부터 6월 30일 요 기간을 우리가 중간 연합 기간이라고 해요. 중간 연합 기간이라고 해서 이때까지 법인세를 몇 월 며칠까지 납부를 하냐면 8월 31일에 납부를 해요. 8월 31일에 납부를 합니다. 6개월치 법인세를 8월 31일에 납부를 해요. 직전 연도에 직전자로 어떻게 쓰는겨? 직전 연도 납부 세액, 직전 연도 법인세 2분의 1을 작년에 낸 거에 2분의 1을 그냥 작년에 낸 거에 2분의 1 작년이나 올해나 별반 차이 없을 거 아니야, 그쵸? 납부를 합니다. 대신에 보통액은 100원, 차분의 선납세액은 100원. 미리 냈기 때문에 선납세금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6개월치 법인세를 8월 31일에 납부를 하게 되는데 직전연도 납부액의 2분의 1을 납부를 하는 거예요. 때문에 보통예금 차분의 선납세금. 그리고 나서 이제 1년치 계산하면 되겠죠, 그쵸? 1년치를 계산을 했더니 여기 봐요. 1년치를 계산을 했더니 법인세 계상액이 만약에 180원 나왔다. 그러면 12월 31일 날짜 분계는 얘는 이제 8월 30일에 했었던 거고요. 차분의 법인세는 180원. 근데 미리 납부한 게 100원 있지, 그치? 선납세금 100원. 얼마만 더 납부하면 돼요? 얘는 근데 3월 달에 납부하는 거지, 그치? 12월 달에 납부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미지급 세금이 되는 거예요. 미지급 세금 80원. 오케이? 그리고 이제 3월 31일에 납부를 했을 때 3월 31일에 납부를 했을 때 분계가 대변에 3월 30일 분계예요. 보통 예금 얼마 갈까? 80원. 차변에는 미지급 세금 80원. 이렇게 분계가 되는 겁니다. 절차 알겠어요? 중간연합세액, 선납세금 분계하고 결산시 분계하고 3월달에는 미지급 세금 납부 분계. 여러분들 지금은 12월 31일이지? 이 분계예요. 차변에 8번 문제 하자. 차변에 법인세 등 300. 차변에 법인세 등 300. 대변에 선납세금이 100만 원이고요. 나머지는 미지급 세금 얼마가 되는 거죠? 2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9번 문제를 볼까요? 기중에 회계 담당자는 법인의 실제 현금 잔액이 장부상 잔액보다 120만 원 부족해서 여러분 부족했을 때 분계는 대변의 현금 차변에 현금 과부족 이렇게 분계를 했었을 거야. 부족하니까 현금이 대변에 가는 거지, 그치? 돈이 나갔으니까 부족했겠죠, 그쵸? 대변에 현금, 차변에 현금 과부족. 금액은 얼마? 120만 원. 120만 원. 결산시까지 원인이 판명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그럼 얘 없애줘야 돼요. 가짜 계정은 현금 과부족. 120만 원 없애주고요. 이런 계정을 가계정이라고 그래요. 가짜 계정, 인시계정, 가계정. 재무상태표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없애줘야 돼요. 없어지고 차변에 잡 이익일까 손실일까? 손실이죠. 부족한 거니까. 만약에 대변이 부족했으면 잡 이익이 되는 거고요. 대변은 잡이. 10번 문제를 볼까요? 외화자산 및 부채 밑줄 쳐봐. 외화자산 및 부채. 외화자산 및 부채는 써준 적 있나? 있을 거야. 현금과 예금. 그 다음에 여기 봐요. 대여금과 차입금. 대여금과 차입금 다음에 뭐니? 미수금과 미지급금. 채권 채무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외상 매출금과 외상 매입금. 이걸 갖다 우리가 화폐성 외화자산 화폐성이라고 해요. 다시 뭐라고요? 화폐성. 나머지는 비화폐성. 얘네는 환산을 안 합니다. 비화폐성은 환산하는 게 아니고요. 얘네는 기준 환율로 환산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기준 환율로 환산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현금 예금은 당연히 돈이지. 나머지는 채권 채무는 돈으로 주고받을 것들이죠. 화폐성 외화자산 부채라는 말을 써요. 화폐성 외화자산 부채. 나머지는 비화폐성으로 환산하지 않는다고요. 그럼 이 문제에서 얘들아 외상 매출금하고 차입금은 있죠. 근데 선수금은 비화폐성이지. 환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그래서 선수금은 환산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X 표시하시면 돼요. 선수금은 환산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X 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심하면 돼요. 그러면 외화외상 매출금이 발생 당시 환율이 얼마였었는데 1,100원이었었는데 결산시 환율은 얼마예요? 1,200원이 됐지, 그치? 얼마 늘어났니? 100원 늘어났죠? 받을 돈이 늘어나면 이익이야 손실이야? 이익이죠. 대변의 외화환산이익 정리할 시간 줄게. 잠깐만 먼저 그 분계부터 하세요. 대변의 외화환산이익이 얼마 가면 되냐면 100원 곱하기 2만 달러네. 그럼 얼마죠 여러분? 200만 원. 대변의 외화환산이익 200만 원. 차번에 외화외상 매출금 200만 원. 자, 두 번째 장기 차입금은 1,150원에서 1,200원으로 50원 늘어났죠. 얘는 손실이네. 거기 문제에서 외화환산 이익과 손실 각각 인식하라고 그랬죠, 그쵸? 상계 처리하면 안 된다고요. 각각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두 번째 차입금은 1,150원에서 1,200원으로 50원 늘어났어요. 50원 곱하기 3만 달러니까 얼마 늘어난 거죠? 150만 원 늘어났죠. 차번에 외화환산 손실 150.
대변에 외화장기 차입금이 150. 차변에 외화환산 손실 150, 대변에 외화장기 차입금이 150만 원. 이렇게. 선수금 환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정리하면서 여기 봐요. 다시 한번 남겨줘야 돼. 화폐성 외환자산 부채. 얘는 돈이랑 채권 채무. 그죠? 나머지는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 비화폐성. 환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얘네는 뭐로 환산한다고요? 기준 환율로 환산한다. 11번. 감가상각비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해라. 원래 여러분 감가상각비 수동결산 말고 자동결산 해도 되죠? 예. 우리 분기 연습을 좀 해야 되니까 수동결산으로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무슨 결산 해도 된다고? 자동. 근데 그냥 수동결산 연습하자고요. 분기하는 연습도 해야 되는 거니까. 차변에 거기 금액 나와 있잖아요. 그쵸? 차변에 감가상각비 2,591만 1,596원. 대변에 감가상각유계액 2,591만 1,596원. 비품도 차변에 감가상각비 120만 449원. 대변에 감가상각유계액이 120만 449원. 여기서 분기가 똑같으니까 합치면 안 되나요? 절대 안 돼요. 분기 합치는 거 아니야. 왜? 여러분 기일장치는 500번대 감가상각비잖아. 비품 판매 가격이니까 800번대 그치? 합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분기 쉽죠? 차변에 감가상각비 때문에 뭐 해주면 되는 거예요? 감가상각 유계 그렇게 분기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12번 단기말 대손 충당 설정 대상 채권 설정률은 1%이다. 외상매출금 받으러에 대한 충당금을 설정을 해라. 외상매출금의 잔액이 얘도 원래 자동이지. 예. 근데 수동 연습하자고요. 수동 연습하는 거야. 자, 외상매출금 잔액이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332, 742, 3억 3,274만 2,500원? 예. 네, 몇 퍼센트를 모아두래? 1%. 1%를 모아둬야 되는데, 여러분, 1%를 모아둬야 되는데, 이미 모아둔 돈이 293만 원이 있어요. 그리고 293만 원 빼고 모아두면 되는 거야. 계산기 두드려 봐. 3억 3,274만 2,500원에 1%를 모아둬야 되는데 이미 모아둔 게 293만 원이 있으니까 빼면 얼마? 39만 7,425원이요. 39만 7,400 25원이요. 25원. 얘 분계를 차변의 대손 삼각비 금액은 39만 7천 425원. 대변의 대손 충당금이 39만 7천 425원.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동으로 해도 되지만 수동으로 해도 상관이 없어서 분계 연습하자고요. 그 다음에 받으러면 잔액이 1억 얼마 있어요? 4,800 1억 4,833만 9천 200원이 있어요. 곱하기 1% 모아둬야 되는데 이미 모아둔 돈이 50만 원 예. 있네요. 50만 원 있어요. 50만 원. 그러면은 빼주면 얼마가 되는 거지? 98만 3,392원? 예. 네. 이만큼 차변의 대손 삼각비가 98만 3,392원이고요. 대변에는 대손 충당금 98만 3,392원. 저렇게 분개해 주시면 됩니다. 결산 시 원장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보통예금 마이너스가 발견됐어요. 여러분, 보통예금이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그만큼 은행에서 돈을 빌려온 거지. 그래 안 그래? 마이너스 통장 얘기한 거잖아요. 돈을 빌려왔으니까 대변이야, 대변. 대변의 단기 차입금. 차변의 보통예금. 은행에서 돈을 빌려온 거니까 마이너스 나온 만큼 은행에서 돈을 빌려온 거니까 대변의 단기 차입금이에요. 대변의 단기 차입금 1,735만 4,200원. 차변의 보통예금이 1,735만 4,200원이 되는 겁니다. 14번
기말 사채 관련된 문제를 내라. 그럼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사채 관련된 게 기말에 이자 비용밖에 더 있어? 그래 안 그래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여기 잠깐만 12월 30일 분격 이거밖에 없잖아요. 차변의 이자 비용 대변이 뭐니? 현금 그 다음에 뭐예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이거만 해주면 되는 거지. 액면가액과 발행가액 차액 밑줄 쳐봐. 액면가액과 발행가액 차액. 액면가액과 발행가액 차액 밑줄 쳤어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이렇게 메모 한번 해보세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사채 할인 발행 차금 메모했어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비는 22만 3천원. 얘가 22만 3천원이 돼. 액면가액과 발행가액의 차이가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야.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비가 22만 3천원 나와 있고요. 보통 예금으로 지급한 이자가 100만 원 있어요. 여러분 여기 봐요. 아이고 현금이 아니라 뭐야? 보통 예금 100만 원. 그러면 차변 이자 비용을 합쳐서 얼마가 되는 거지? 122만 3천원. 차변의 이자 비용은 122만 3천원이 됩니다. 122만 3천원. 15번 기말 현재 장기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매도 가능 증권 시장성 있는 주식이에요. 주식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매도 가능 증권 기말 평가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취득가액이 얼마니? 100만원. 분개 한번 해볼게요.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100만원. 대변에 현금 100만원. 얘가 평가 손실이 얼마 있어요? 50만원. 50만원. 그럼 이렇게 분개된 거지? 매도 가능 증권 50만원.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50만원.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50만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50만원. 그 중에 50%를 얼마에 팔았다고 그랬어요? 70만원. 70만원에 팔았어요. 7월 1일에. 여러분 여기 볼까? 여기까지는 작년이에요. 여기까지는 작년이야. 7월 1일에 차변에 현금 얼마야? 70. 날 봐.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50% 팔았지? 얘들아 잘 봐. 100만원짜리 있었는데 50만원 가치가 떨어졌었죠? 50만원의 값어치밖에 없는 거지? 맞아? 예. 그 중에 50%를 팔았으니까 얼마 파는 거예요? 25만원. 25만원을 파는 거죠. 다시 한 번 얘기해 줄게. 100만원에 취득했지만 얘가 50이 됐잖아요. 공정가액이. 그치? 50에 50%를 팔았으니까 25만원 파는 거예요. 차변에 현금 70,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25만원. 이거 없애줘야 되겠죠, 그쵸?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50%만 없애주는 거야. 50%만 없애주는 거야. 50%만. 됐니? 몇 프로만 없애주라고요? 50%만. 50% 팔았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여기 봐. 70만원 받았고요. 여기 50만원 갔죠? 얼마 부족해요, 여기? 25만원. 대변이 부족하니까 뭐예요?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이익이에요. 참고로 IFRS에서는 처분 이익을 인식하지 않는다. IFRS에서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지. 뭐라고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근데 얘는 지금 우리가 하는 전산세무는 IFRS가 아니에요. 일반 기업 기준이에요. 처분 이익 인식합니다. 12월 31일에 이제 공정가액이 얼마가 됐어요? 55만 원이 됐어요. 얼마가 남았었지? 여러분 잘 봐. 100만 원짜리가 50으로 쪼그라들었었지. 그래 안 그래? 50에서 25만 원 팔았지? 예. 얼마 남았어? 25만원. 25만 원짜리가 얼마가 됐어요? 55만 원, 30만 원 늘어났지?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30만 원. 대변에 여기 봐요. 요 평가 손실 50에서 25만 원 정리해서 없어졌지, 그치? 아직도 얼마 남았어? 25만 원 남았었단 말이에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얼마? 25만 원. 그럼 나머지 5만 원만 뭐가 되느냐면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 5만 원이 되는 겁니다. 얘가 답이네요. 좀 복잡하죠, 그죠? 여기서부터 이해를 해줘야 돼. 한 번만 더.
100만 원에 취득했어. 평가 손실이 50이 있었다는 얘기는 50만 원이 됐다는 얘기지. 여기까지 이해가? 그 중에 50%를 팔았대. 이거 50% 파는 거잖아. 50%지. 그러면 50만 원짜리 50%니까 25만 원 파는 거지, 그치? 됐어? 현금으로 70만 원 받았대요. 얘도 50%만 정리를 해주는 거라고요. 얼마만? 25만 원만. 그리고 25만 원 남아있는 거지, 그치? 그럼 마지막에 여기서 정리를 해줘야 된다. 그리고 25만 원짜리가 얼마가 됐어요? 55만 원 됐으니까 30만 원 늘어난 거라고요. 최종적으로 얘만 남는 거지, 그치? 최종적으로 매도가능 증권평가액만 얼마 남아요? 5만 원만 남는 겁니다. 시간 드리겠습니다. 천천히 다시 한번 해보세요.